안녕하세요. 보험의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암보험을 가입할 때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입 요령에 대해서 자주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정보지만 처음에 알아보는데 다들 생소한 정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5가지를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다양하게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그런 질문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그런 질문 위주로 좀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암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자주 묻는 5가지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암 진단비는 한 번만 받나요? 네, 한 번만 받습니다. 진단비는요 1회 한도예요. 1회 한도. 보험 가입을 딱 하실 때요, 그 밑에 특약 구성되어 있는 그 세부 사항을 잘 보면은 요거는 1회 한이냐 1회 당이냐 이렇게 써 있거든요. 1회 한은 1회 한도로 한 번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1회 당 그러면은 매번 해당될 때마다 이제 뭐 수술비 같은 거 지급해 주겠다는 뜻인데, 암 진단비는요 1회 한도로만 보장을 해드립니다.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했는데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진단비 3천만 원이 지급되시는 거고요. 그 특약은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질문, 암 진단비 받으면 내 보험이 없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암 진단비 받으면 내 보험이 없어질까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은데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진단비를 받으면 내 보험이 사라지느냐, 내 암보험이 사라지느냐, 내 종합보험이 없어지느냐, 내 실비가 끝나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암보험 청구를 굉장히 자주 하는 설계사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자주 합니다. 암보험 청구 아주 자주 하는데 이 케이스는 요번에 암진단비 지급됐던 케이스를 참고사항으로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암 진단을 받아서 진단비가 지급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암보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약, 진단비에 해당하는 그 해당 특약만 빠지게 되고 그 해당 특약에 나와 있는 보험료만큼 감액이 되시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AIG라는 회사로 고객분께서 가입을 하셨던 건강보험이에요. 암진단비 특약은 이제 100구자면 이 상품은 진단비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셨고 다양한 특약들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분께서는요 최근에 갑상선암에 발병하셨습니다. 갑상선암에 발병하셨는데 이때까지는요 갑상선암이 소외감이냐 유사암이냐 일반암이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암 진단비 다 나가요. 1,000만 원.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이 다 나간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저희 회사 상품, 일반적인 회사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암 진단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4,700원이거든요. 총 보험료는 26,800원입니다. 그러면 암 진단비를 받았기 때문에 4,700원, 1회 한도니까 4,700원이 감액된 차액 부분만큼만, 대략 뭐 한 22,000원쯤 되겠죠? 그것만 불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품에 진단자금이 지급됐을 때의 업무 플로어거든요. 그런데요, 이 회사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 회사 굉장히 특이해요.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AIG 생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암 진단 치료비에 해당되는 이 특약이 일반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시 200만 원 특약이 별도 특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별도 특약. 그 밑에 있는 기타 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시에는 100만 원이 지급되는 특약으로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특약은 한 개인데 이 특약 안에 일반암 진단비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했을 때 진단비와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진단비가 각각 나눠져 있다. 이런 구조의 상품은요 진단비 4,700만 원이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성 종양과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이 살아있잖아요. 이 상품은요
이 고객분께서는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고 현재도 26,800원을 불입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원래는 이 특약이 사라져야 되는데 별도 특약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살아있습니다. 보험료가 살아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보험 상품은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다음 구조 한번 보실게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AIG 생명보험과 이 MG손해보험의 암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의 실손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셨거든요. 자, 이 MG손해보험의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1월 달에 가입을 하셨어요. 이분은 20년 나 80세 만기로 저희에게 준비를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AIG에서는 일반암과 갑상선암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진단비 1,000만 원을 지급을 해드렸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가 5,000만 원입니다. 암 진단비가 5,000인데 갑상선암, 유사암에 발병하게 되면 5,000만 원 가입 금액의 20%를 먼저 드립니다. 5,000만 원의 20%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갑상선암 1,000만 원만 보장을 받게 되면 이 특약들은요, 일반암 진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의 변동 없이 계속 쭉 이어가거든요. 보장이 종결되지가 않습니다. 8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불입하시면서 쭉 이어가시는데 이분은요, 보시죠. 림프절로 전이가 되셨어요. 림프절로 전이. 림프절로 전이가 된 일반 갑상선암은 림프절로 전이가 되는 전이암과 함께 코드가 나오면요, 일반암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모든 상품이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상품도 갑상선암만 원발암으로 인정이 돼서 진단비가 1,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드려서 일반암 진단비 4,000만 원 차익이죠. 5,000만 원의 차익. 4,000만 원이 인정이 돼서 진단자금 4,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합산 5,000만 원을 받게 되셨고 그리고 납입이 면제됐습니다. 납입 면제. 이 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가 좀 발췌해 왔어요. 이 약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상품은 보험료의 납입 면제가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는 납입을 면제해드립니다. 그 면제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면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대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납입을 면제해 드린다라는 조항이 약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좀 잠깐 볼까요? 이 다음 장에는요, 단 제자리암 또는 기타 피부암 또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가 되지 않는다. 자, 처음에 이 고객분께서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비 먼저 받고 림프절로 전이된 암이 확인이 돼서 여러 수고 끝에 일반암으로 인정돼서 합산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납입이 면제가 된다. 납입이 면제가 되면요, 지금 현재 보험료는 더 이상 불입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20년간 불입하지 않고요. 80세까지 암 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특약은 살아있습니다. 어떤 특약이 살아있는지 잠깐 좀 볼까요? 기본계약인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있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암 입원, 암 수술, 3대 고해감 진단비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반복 보장이 가능한 암 입원 일당 수술비,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료행위를 받게 되면 해당되는 특약에 대한 보장을 계속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암 진단 받아도요, 내 보험이 죽지 않아요. 살아 있습니다. 납입이 면제되는 상품도 있고요. AIG처럼 보험료가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불입하는 상품도 있더라. 다음 장 보실게요. 자, 세 번째 질문. 설계를 하다 보니 고객분들이 이런 질문들 자주 하시거든요. 암 진단비가 중요한가요? 암 진단비로만 설계를 할까요?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병행해서 설계를 할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사실
고객분들께서 질문을 하신다기보다는 설계사분들이 많이 유도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 유도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자, 암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암 진단비 1,000만 원 보장받는데 보험료가, 이거 같은 보험사입니다, 15,750원이 산출이 됐어요. 자, 입원 1당, 암으로 입원했을 때는 입원 1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암으로 수술하면 회당 400만 원이 지급된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세 가지 특약을 합하면 합산 14,893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선택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끌림이 오시나요? 진단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만 원을 바로 드리는 진단비가 더 끌리십니까? 아니면 같은 1,000만 원과 비슷한 구조인데 살짝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반복 보장이 가능한 부수적인 부가적인 특약들이 더 끌리시나요? 제 보험은 다 있습니다. 제 거는 다 있는데요. 제가 암 진단비 청구를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이쪽에 저는 더 끌림이 가더라고요. 암 진단비 쪽으로. 암 진단비에 집중을 해서 초반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그 상황에 진단자금 1,000만 원이라도 더 받게 해드리는 게 고객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물론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반복 보장이 가능한 이 특약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 진단비가 중요해요. 암 발병하면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납입기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납입기간. 일반적으로요, 보험 상품의 납입기간은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경제적인 그 통념이란 게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통념상 20년 납이 누구나 다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납입 기간이더라. 20년 납. 보험 상품이 그냥 설계하게 되잖아요. 보험 상품 전산을 탁 열고 설계하게 되면 20년 납이 기본 세팅이 딱 돼 있어요. 20년 납을 기본으로 납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30년 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전기납. 이 전기납은 뭐냐면요, 가입을 함과 동시에 전체 기간 동안 80세면 80세, 100세면 100세까지 전체의 기간 동안 계속 불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잔인하죠? 보장이 80세 만기면 80세까지 불입을 한대요. 이렇게 가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있어요. 가끔 보험 리모델링 차원에서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전기납 상품들을 보게 됩니다. 30세 여성인데 보험료 납입 기간이 50년이에요. 50년. 80세까지 불입을 하는 거거든요. 80세까지. 이렇게 전기납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전기납은 사실 고객이 선택하기보다는 설계사들이 좀 많이 설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기납을 판매하게 될 때는 두 가지 컨셉의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춰라. 미리 돈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전기납으로 납입 기간을 길게 해서 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부담 없이 유지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실 거거든요. 두 번째, 그렇게 꾸준히 불입을 하시다가 만약에 암에 발병하게 되면 납입면제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납입면제 기능을 활용해야 되니까 미리부터 보험료를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글쎄요,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납입 기간을 20년 납으로 하던 30년 납으로 하던, 그거는 고객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활동기에 납입은 완납을 하고 노후는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노령기가 되면은 수입을 높이는 것도,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고정 지출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좀 본다면
보장성 보험료의 불이익기간은 아무리 길게 가셔도 경제활동기에 완납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다음 보실게요. 마지막 5번째 질문인데요. 보험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암 진단비가 얼마가 적당한가를 되게 자주 물어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신 분 또는 암 진단비가 5천이신 분, 나는 암 진단비가 1억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암 진단비가 얼마가 적당할까요? 진단자금. 진단자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암 진단비는요, 이런 용도로 쓰이죠. 실제로 암의 발병에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중증 환자라는 게 등록됩니다. 중증 환자. 중증 환자 등록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95% 정도의 지원을 받고요. 본인 부담금 5%가 발생하죠. 그 5% 발생하는 게 청구되는 비용이 제 경험으로는 700에서 1,500만 원 정도 사이가 들어오거든요. 보통 암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90% 내지 100%가 실손의료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진단자금은 어떻게 활용되느냐? 암에 발병하고 나서 초년도에 근시일에 치료비에 버금가는 생활비와 부가적인 비용들이 들더라는 거죠. 이거는 청구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치료비만 커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암에 발병을 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간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경제적인 소득이 끊겼는데, 나는 경제적인 소득이 끊겼는데 내 가족은 밥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공과금은 내야 되고, 그런 부가적인 비용, 그리고 암에 발병했기 때문에 치료 외적인 부분으로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들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제가 진단자금을 청구를 해드리다 보니 한 3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해드렸을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1년 정도 전후로 비용들을 활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 삼아서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불입할 수 있는 납입 여력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암 진단비는 얼마가 적당한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죠.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는 내가 원하는 치에 어느 정도의 한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과 필요성에 따라서 컨설팅한 후에 조정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암보험을 초반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느 회사가 좋아요? 갱신형, 비갱신형 어떤 게 좋아요? 뭐 일반형이 좋아요? 무니지가 좋아요? 이런 말씀들은 제가 지금 시간에는 말씀드리지가 않았어요. 아주 그보다 더 기초적인 부분들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시고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